새벽 3시에 알람이 울렸습니다. 강석준은 기계처럼 일어났어요. 37년째 같은 시간에 울리는 알람이었죠. 침대 옆자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내 미네라는 이미 부엌에서 밥을 짓고 있었어요. 늘 그랬죠. 밥 먹고 가. 혜란의 목소리는 무덤덤했습니다. 37년을 함께 살았지만 새벽 인사는 늘 이게 전부였어요. 석준은 묵묵히 밥을 먹었죠. 도축장으로 가는 길은 어두웠습니다. 춘천에서 올라온 20살 청년이 처음 이 길을 걸었던 날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모든 게 낯설고 무서웠죠. 지금은 발걸음이 도축장을 알아서 찾아갔습니다. 눈을 감고도 갈 수 있었어요. 37년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죠. 도축장 입구에서 동료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석준이 형, 오늘도 일찍 왔네. 응. 대답은 짧았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손으로 하는 일이 더 편했죠. 작업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피냄새가 진동했어요. 처음엔 토할 것 같았던 그 냄새에도 이제는 무감각해졌죠. 칼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쓱쓱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어요. 이 소리가 그의 하루를 여는 신호였죠. 첫 번째 소가 들어왔습니다. 거대한 몸집이 마지막으로 몸부림쳤어요. 석준은 능숙하게 칼을 들었죠. 정확한 한 번의 움직임으로 끝이 났습니다. 피가 쏟아졌어요. 그의 장화가 붉게 물들었죠. 해체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갈비, 등심, 안심을 분리했어요. 각 부위마다 다른 칼질이 필요했죠. 손목이 아팠습니다. 하루에 수십 마리를 해체하다 보니 손목은 늘 부어 있었어요. 그래도 멈출 수 없었죠. 오전 9시가 되자 도축장 일을 마쳤습니다. 이제 자신의 가게로 갈 시간이었어요. 진국 정육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재래시장 입구에 있는 작은 정육점이었습니다. 간판도 낡았어요. 하지만 단골 손님들은 이곳만 찾았죠. 사장님, 오늘도 좋은 고기 들어왔어? 그럼요, 아줌마. 오늘 아침에 잡은 거예요. 손님과의 대화는 늘 비슷했습니다. 좋은 고기, 신선한 고기, 싼 가격이었어요. 그게 전부였죠. 고기를 자르는 손은 빨랐습니다. 정확하게 500g, 1kg을 맞췄어요. 저울은 거의 필요 없었죠. 점심시간이 되어도 밥 먹을 틈이 없었습니다. 손님이 끊이지 않았어요. 김밥 한 줄로 때웠죠. 오후가 되자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석준은 가게를 떠날 수 없었어요. 저녁 장 보러 오는 손님들을 기다려야 했죠. 아빠는 맨날 가게야. 큰아들이 어렸을 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운동회도 학예회도 한 번 못 갔어요. 늘 가게가 우선이었죠. 저녁 9시가 되어서야 셔터를 내렸습니다. 피곤함이 뼈까지 스며들었어요. 하지만 내일도 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죠. 집에 도착하니 아이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혜라는 TV를 보고 있었어요. 대화는 없었죠. 밥은? 전자레인지에 있어. 짧은 대화가 전부였습니다. 37년이 그들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사랑인지 의무인지 구분이 안 되었죠. 샤워를 하며 온몸에 밴 피냄새를 씻어냈습니다. 하지만 냄새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피부 깊숙이 스며들어 있었죠. 침대에 누웠습니다. 혜라는 등을 돌리고 있었어요. 37년째 보는 등이었죠. 미안해.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산다고 했지만 정작 가족과 함께한 시간은 없었어요. 그게 그의 인생이었죠. 새벽 3시 알람이 또 울릴 것입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울릴 거예요. 은퇴하는 그날까지 말이죠. 눈을 감았습니다. 피냄새가 코끝에 맴돌았어요. 37년째 맡는 냄새였죠. 어느덧 2022년 5월이 되었습니다. 은퇴가 석 달 앞으로 다가왔어요. 드디어 끝이 보이기 시작했죠. 이제 정말 그만둘 거야? 혜란이 물었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37년을 일만 했던 남자가 정말 그만둘 수 있을까 싶었죠. 응, 이제 그만해야지. 나이도 있고. 석준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웠어요. 일을 안 하면 뭘 해야 할지 몰랐죠. 가게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에게 하나둘 알렸어요.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아이고, 사장님 없으면 어디서 고기를 사나. 다른 데도 많아요, 아줌마.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이 가게가 그의 전부였어요. 37년의 세월이 담긴 곳이었죠. 권리금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3억을 받기로 했어요. 적지 않은 돈이었죠.
이 돈으로 뭐 할 거야? 혜란이 물었습니다. 눈빛이 반짝였어요. 처음 보는 눈빛이었죠. 당신하고 여행이나 다니지 뭐. 석준의 대답에 혜란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믿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37년간 한 번도 여행을 간 적이 없었으니까요. 마지막 영업일이 다가왔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어요. 작별 인사를 하러 온 거였죠. 사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악수를 나누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있어서 37년을 버틸 수 있었어요. 진짜 가족 같은 사람들이었죠. 저녁 9시, 마지막으로 셔터를 내렸습니다. 진국 정육 간판을 올려다 봤어요. 내일부터는 남의 가게가 될 거였죠. 집으로 가는 길에 꽃집에 들렀습니다. 생전 처음 사보는 꽃다발이었어요. 혜란을 위한 거였죠. 이게 뭐야? 혜란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37년 만에 처음 받는 꽃이었어요. 어색해서 어떻게 받아야 할지 몰라 했죠. 그냥, 이제 시간도 많으니까. 석준이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혜란도 어색하게 웃었어요. 37년 만에 진짜 웃음이었죠. 은퇴 첫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벽 3시 알람은 끄고 잤어요. 9시가 되어서야 눈을 떴죠. 밥 먹어. 혜란이 아침을 차려놨습니다. 된장찌개에 계란 프라이였어요. 평범한 아침이었지만 특별하게 느껴졌죠. 오늘 뭐 할 거야? 그냥 집에 있으려고. 대화가 어색했습니다. 37년 만에 처음으로 함께하는 평일 아침이었어요. 뭘 해야 할지 몰랐죠. TV를 켰습니다. 아침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어요. 석주는 처음 보는 프로그램이었죠. 이게 뭐야? 매일 나오는 드라마야. 당신은 모르지. 혜란의 말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37년간 TV 볼 시간도 없었던 남편에 대한 원망이었어요. 석주는 알아차렸지만 모른 척했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밖에 나가자고 했어요. 37년 만에 처음으로 함께 외식을 하는 거였죠. 뭐 먹을래? 아무거나. 대화가 끊겼습니다. 37년을 함께 살았지만 서로가 뭘 좋아하는지도 몰랐어요. 그제야 깨달았죠. 식당에서 밥을 먹는 내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일 얘기 말고는 나눌 대화가 없었죠. 집에 돌아왔습니다. 혜란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석주는 소파에 앉아 있었죠. 도와줄까? 됐어. 혜란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37년간 한 번도 도와준 적 없는 사람이 이제 와서 뭘 도우겠다는 거냐는 눈빛이었어요. 석주는 다시 소파에 앉았죠. 저녁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전화를 했어요. 은퇴 축하한다는 인사였죠. 아빠, 이제 좀 쉬어. 큰아들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일만 하던 아버지가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었어요. 석준도 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죠. 밤이 되었습니다. 혜란은 여전히 TV를 보고 있었어요. 석준은 옆에 앉았죠. 재미있어? 그냥 그래.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37년의 세월이 그들 사이에 놓여 있었어요. 쉽게 좁혀질 거리가 아니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천국 같았던 은퇴 생활이 지옥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혜란의 표정이 날로 어두워졌죠. 당신 나가면 안 돼? 혜란이 물었습니다. 짜증이 섞인 목소리였어요. 하루 종일 집에 있는 남편이 부담스러웠죠. 어디를? 아무데나. 공원이라도 가든가. 혜란의 말에 석주는 상처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해도 됐어요. 37년간 혼자 있던 공간에 갑자기 낯선 사람이 들어온 기분일 테니까요.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아있는 노인들이 보였어요. 다들 할 일 없는 사람들이었죠. 이게 은퇴구나.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37년을 미친 듯이 일했는데 끝은 이렇게 초라했어요. 벤치에 앉아 시간을 때우는 게 전부였죠. 집에 돌아왔습니다. 혜란은 전화 통화 중이었어요. 친구와 얘기하는 것 같았죠. 그러니까 말이야. 이제 집에 맨날 있으니까 숨이 막혀. 석준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신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37년을 함께 산 아내에게 자신은 숨막히는 존재였죠.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밥상 앞에 마주 앉았어요. 침묵만 흘렀죠. 미안해. 석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37년 만에 처음 하는 사과였어요. 혜란은 놀란 표정이었죠. 뭐가? 그동안 당신 혼자 두고 일만 해서. 혜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너무 늦은 사과였죠.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봐야 뭐해. 혜란의 말은 날카로웠습니다. 37년의 원망이 담겨 있었어요. 석주는 할 말이 없었죠. 둘째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혜란의 차가운 시선이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아침부터 짜증이 가득했죠. 발소리 좀 조용히 해. 석준이 거실을 지나갈 때마다 혜란이 신경질적으로 말했습니다. 37년간 새벽에 나가느라 들리지 않던 발소리가 이제는 소음이 되었어요. 석준은 조심스럽게 걸었죠. TV 채널을 돌리려 하자 혜란이 리모컨을 빼앗았습니다. 내가 보고 있잖아. 그냥 뭐 하나 보려고 했는데. 당신은 37년간 TV도 안 봤으면서 이제 와서 뭘 봐.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석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자신의 자리가 이 집에 없다는 걸 느꼈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혜란은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석준이 숟가락을 들자 혜란이 말했죠. 손 씻었어? 아까 씻었는데. 피냄새나. 석준은 손을 다시 봤습니다. 깨끗했어요. 하지만 혜란에게는 여전히 피냄새가 나는 모양이었죠. 이제 도축장 안 가는데도 37년간 뱃 냄새가 하루아침에 사라지겠어? 혜란의 말투는 날카로웠습니다. 석준은 말없이 손을 다시 씻으러 갔어요. 비누로 3번을 문질렀죠. 오후가 되자 혜란이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어디가? 친구들 만나러. 같이 갈까? 혜란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당신이 왜 37년간 한 번도 같이 안 갔으면서. 문이 쾅 닫혔습니다. 석준은 혼자 남았어요. 텅 빈 집이 감옥 같았죠. TV를 켰다가 껐습니다. 재미가 없었어요. 37년간 일만 했던 사람에게 TV는 낯선 물건이었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먹을 게 별로 없었어요. 평생 고기만 만졌던 사람이 뭘 해먹을 수 있겠어요. 라면을 끓여 먹었죠. 저녁이 되어서야 혜란이 돌아왔습니다. 표정이 밝았어요.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 모양이었죠. 저녁은? 먹고 왔어. 석주는 혼자 저녁을 먹어야 했습니다. 김치와 밥뿐이었어요. 37년간 가족을 먹여 살렸는데 이제는 혼자 끼니를 때워야 했죠. 밤이 되었습니다. 혜란이 불쑥 말했어요. 당신 통장에 돈 얼마나 있어? 왜? 그냥 궁금해서. 석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혜란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혜란이 서류를 들고 왔어요. 석주는 그게 뭔지 한눈에 알아봤죠. 이게 뭐야? 보면 알잖아. 이혼 서류였습니다. 석준의 손이 떨렸어요. 37년을 함께 산 아내가 내민 마지막 통보였죠. 왜 갑자기? 37년을 참았는데 갑자기라고. 혜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분노의 눈물이었죠. 37년 동안 당신이 집에 있던 날이 며칠이나 돼? 명절에도 가게 문 열고 아이들 생일에도 도축장 가고. 그게 다 가족을 위해서였잖아. 가족을 위해서? 정말 그렇게 생각해? 혜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7년간 쌓인 말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첫째가 10살 때 학예회가 있었어. 아빠 꼭 와달라고 했지. 당신 왔어? 석주는 기억이 안 났습니다. 너무 많은 날들이 일 속에 묻혀 있었어요. 둘째가 중학교 때 왕따 당했어. 알았어? 선생님이 부모님 오라고 했는데 당신은 가게 때문에 못 온다고 했지. 하나하나 쏟아지는 말들이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석주는 숨이 막혔어요. 37년의 세월이 이렇게 처참했던가 싶었죠. 새벽마다 당신이 나가고 나면 나는 울었어. 혼자 아이들 키우고 혼자 집안일하고 혼자 모든 걸 결정했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가 달라져. 37년이 돌아와. 혜란은 서류를 탁자에 놓았습니다. 도장 찍어. 더는 못 참겠어. 석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반박할 수 없었어요. 혜란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으니까요. 재산은 어떻게? 반반. 법대로. 집은? 당신이 가져. 나는 현금으로 받을게. 차갑고 사무적인 대화였습니다. 37년의 부부가 남남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석주는 도장을 찾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37년 전 혼인신고서에 찍었던 그 도장이었죠. 정말 이렇게 끝내야 해? 당신이 끝낸 거야. 37년 전부터. 혜란의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석주는 천천히 도장을 찍었어요.
쿵 하는 소리가 37년 세월을 끝내는 소리였죠. 아이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미 혜란이 얘기한 모양이었어요. 아빠, 괜찮아? 큰아들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원망도 함께 있었어요. 엄마가 불쌍해. 37년을 혼자 살았잖아. 둘째 딸의 말은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아빠 손에서 나는 고기 냄새 때문에 학교에서 놀림받았어. 알았어? 친구들이 아빠를 도살자라고 불렀다고. 석주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가족에게 짐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37년간 가족을 위한다고 했지만 정작 가족을 불행하게 만들었죠. 혜란이 짐을 쌌습니다. 37년을 함께 산 집을 떠나는 거였어요. 어디로 갈 거야? 당신이 알 필요 없어. 마지막까지 차가운 말이었습니다. 석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혜란의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37년의 세월이 그렇게 끝났죠. 석주는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집이 무덤 같았어요. 37년간 지켜온 가정이 한순간에 무너졌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혜란이 만들어둔 반찬들이 있었어요. 마지막 정성이었죠. 밥을 먹으려 했지만 목이 막혔습니다. 눈물이 밥에 떨어졌어요. 짠맛이 났죠. TV를 켰습니다. 시끄러운 소리가 필요했어요. 침묵이 무서웠죠. 하지만 TV 소리도 공허함을 채울 수 없었습니다. 37년간 일에 파묻혀 살았던 대가가 이렇게 컸어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도축장 동료였어요. 석준이 형 잘 지내? 응. 이혼했다며. 소문이 벌써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재래시장은 좁은 동네였어요. 비밀이 없었죠. 그래. 혼자 있기 힘들 텐데. 나와서 술이나 한잔해. 석준은 거절했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37년의 실패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혜란이 없는 침대가 낯설었죠. 37년간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밥, 깨끗한 옷, 정리된 집이었어요. 모두 혜란이 해준 것들이었죠. 새벽 3시가 되었습니다. 습관적으로 눈이 떠졌어요. 하지만 갈 곳이 없었죠. 도축장도 정육점도 이제는 남의 것이었습니다. 37년간 정체성이었던 것들이 사라졌어요. 이제 그는 아무것도 아니었죠. 아침이 밝았습니다. 혼자 밥을 지어야 했어요. 쌀을 씻는 것도 서툴렀죠. 밥이 설익었습니다. 된장찌개는 짰어요. 37년간 요리 한 번 안 해본 사람의 한계였죠. 그래도 먹어야 했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왜 살아야 하는지는 몰랐죠. 냉동고를 열었습니다. 고기가 가득했어요. 은퇴하면서 챙겨온 것들이었죠. 갑자기 고기가 먹고 싶었습니다. 아니, 고기만 먹고 싶었어요. 37년간 팔았던 그 고기들이 이제는 유일한 위로였죠. 프라이팬에 삼겹살을 구웠습니다. 지글거리는 소리가 정겨웠어요. 37년간 들었던 익숙한 소리였죠. 1점, 2점, 3점을 먹었습니다. 배가 불렀지만 계속 먹었어요. 먹는 동안만은 아무 생각이 안 들었죠. 소주를 꺼냈습니다. 혼자 마시는 술이었어요. 쓴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죠. 취기가 올라왔습니다. 혜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27에 만났던 그 예쁜 얼굴이었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빈집에 울려 퍼졌어요. 대답은 없었죠. 그날부터 석준의 하루는 고기로 시작해서 고기로 끝났습니다. 아침에 스테이크, 점심에 갈비, 저녁에 삼겹살이었어요. 37년간 팔았던 고기를 이제는 혼자 먹어치웠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체중이 늘기 시작했어요. 얼굴이 부었죠.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어요. 37년간 마른 몸이었는데 이제는 불어나고 있었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고기를 먹는 동안만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37년의 세월이 고기 한 점에 담겨 있는 것 같았죠. 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숨이 차기 시작했어요. 계단을 오르는 것도 힘들었죠. 그래도 고기를 먹었습니다. 이제는 고기가 마약 같았어요. 없으면 불안했죠. 어느 날 가슴이 아팠습니다. 찌르는 듯한 통증이었어요. 하지만 무시했죠. 괜찮아. 그냥 체한 거야.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병원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37년의 실패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듯이 몸의 실패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석준의 몸은 완전히 망가지고 있었어요.
체중은 20kg가 늘었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온몸이 붓고 무거웠어요. 그래도 일어나자마자 냉동고로 갔죠. 오늘은 뭘 먹을까? 혼잣말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대답해줄 사람이 없으니 스스로 묻고 답했어요. 외로움을 달래는 방법이었죠. 티본 스테이크를 꺼냈습니다. 1kg짜리 큰 덩어리였어요. 보통 사람이 3-4명이서 먹을 양이었죠. 프라이팬이 작아서 고기를 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능숙한 칼질이었어요. 37년의 경력이 묻어났죠. 버터를 듬뿍 넣었습니다. 건강 따위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미 포기한 몸이었죠. 지글거리는 소리와 함께 고기 냄새가 퍼졌습니다. 그 냄새가 좋았어요. 37년간 맡았던 익숙한 냄새였죠. 한 조각을 입에 넣었습니다. 육즙이 터졌어요. 맛있었지만 동시에 공허했죠. TV를 켜놓고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이 덜 쓸쓸해지길 바랐어요. 하지만 TV 소리는 그저 소음일 뿐이었죠. 10조각, 20조각을 먹었습니다. 배가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죠. 먹는 행위 자체가 목적이 되었습니다. 배고파서가 아니라 그냥 먹었어요. 37년간 일하는 게 목적이었듯이 이제는 먹는 게 목적이었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고기를 꺼냈어요. 이번엔 갈비였죠. 양념을 발랐습니다. 직접 만든 양념이었어요. 37년간 고기를 다뤘으니 양념 정도는 쉬웠죠. 구우면서 소주를 마셨습니다. 낮술이었어요.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건배. 빈 공간에 대고 잔을 들었습니다. 해랑과 마셨던 날들이 떠올랐어요. 결혼 초에는 가끔 함께 마셨었죠. 취기가 올라왔습니다. 세상이 흐릿해졌어요. 그게 좋았죠. 전화가 울렸습니다. 큰아들이었어요. 아빠 잘 지내? 응. 밥은 잘 먹고? 잘 먹지. 짧은 대화였습니다. 아들도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37년간 대화가 없었으니 이제 와서 뭘 나누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더 외로웠습니다. 가족이 있지만 없는 것 같았어요. 37년간 쌓아온 벽이 너무 높았죠. 저녁이 되었습니다. 또 고기를 구웠어요. 이번엔 삼겹살이었죠. 먹으면서 울었습니다. 눈물이 고기에 떨어졌어요. 짠맛이 났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그저 계속 먹을 뿐이었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속이 더부룩했어요. 과식의 후유증이었죠. 소화제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몸이 거부하고 있었죠. 화장실에 갔습니다. 변비가 심했어요. 채소를 전혀 안 먹은 결과였죠. 거울에 비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퉁퉁 부은 얼굴이었어요. 37년간 마르고 단단했던 그 얼굴은 어디 갔을까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숨이 차서 똑바로 눕기 힘들었어요. 옆으로 누웠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불규칙한 박동이었어요. 하지만 무시했죠. 새벽에 깼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악몽을 꾼 것 같았지만 기억은 안 났죠.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마셨어요. 갈증이 심했죠. 냉동고를 열었습니다. 고기가 떨어지고 있었어요. 더 사야 했죠. 마트로 갔습니다. 정육 코너로 직행했어요. 37년간의 습관이었죠. 사장님 많이 사시네요. 직원이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카트 가득 고기만 담았으니까요. 집에 손님이 와서. 거짓말이었습니다. 손님은커녕 찾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고기는 모두 혼자 먹을 거였죠. 집에 돌아와서 고기를 정리했습니다. 냉동고가 다시 가득 찼어요. 마치 작은 정육점 같았죠. 점심을 먹으려고 일어섰습니다. 그때 갑자기 가슴이 조여왔어요. 숨을 쉴 수 없었죠. 으악! 비명이 나왔습니다.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심장이 멈출 것 같았죠. 119에 전화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번호를 누르기도 힘들었어요. 여기요. 가슴이, 숨이. 제대로 말도 못했습니다. 주소를 겨우 말했어요. 의식이 흐려졌죠.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구급대원들이 들어왔어요. 환자분 정신 차리세요. 들것에 실려 나갔습니다. 37년간 일하며 단 한 번도 아프지 않았는데 은퇴 후 2달 만에 쓰러졌어요. 아이러니했죠.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사가 진찰했어요.
급성 심근경색 직전입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어떻게 된 건가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의 3배예요. 혈압도 위험 수준이고. 뭘 드셨길래 이렇게 됐어요? 석주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2달간 고기만 먹었다고 어떻게 말해요? 37년간 고기를 팔던 사람이 고기 때문에 죽을 뻔했다고요. 가족분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혼자예요. 보호자가 필요한데. 큰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한참 후에 아들이 왔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죠. 아빠, 이게 무슨 일이야? 그냥 좀 아파서. 의사 선생님이 식습관 때문이래. 도대체 뭘 먹은 거야? 아들의 추궁에 석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37년간 가장의 권위로 살았는데 이제는 아들에게 혼나는 신세가 되었어요. 입원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으니 37년 인생이 떠올랐어요. 이게 끝인가 싶었죠. 이대로 가면 1년 안에 심장마비 올 수 있습니다. 의사의 경고가 뼈에 사무쳤습니다. 죽음이 코앞에 와 있었어요. 37년을 열심히 살았는데 이런 최후라니요. 병원 밥이 나왔습니다. 저염식이었어요. 맛이 없었죠. 이걸 어떻게 먹어? 투덜거렸지만 먹어야 했습니다. 살려면 먹어야 했어요. 하지만 살아야 할 이유를 몰랐죠. 옆 침대 환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혼자 오셨어요? 네. 가족은? 이혼했어요. 아, 저도 그래요. 은퇴하고 바로 이혼당했죠. 동병상련이었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사람이 또 있었어요. 한국의 많은 남자들이 겪는 일이었죠. 일만 하고 살았더니 이렇게 되더라고요. 옆 침대 환자의 한탄이 석준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37년의 삶이 한 문장으로 요약되었어요. 일만 하고 살았더니 이렇게 되었다고요. 퇴원날이 왔습니다. 의사가 마지막 경고를 했어요. 채소 위주로 드시고 고기는 절대 금물입니다. 운동도 꼭 하세요. 고기를 아예 못 먹는 건가요? 당분간은 끊으셔야 해요. 목숨이 달린 문제예요. 37년간 고기와 함께 살았는데 이제는 고기를 끊어야 했습니다. 인생의 아이러니였어요. 집에 돌아왔습니다. 냉동고를 열었어요. 고기가 가득했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37년의 세월이 저 안에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2달간의 자기 파괴도요. 이대로는 죽겠구나. 거울을 봤습니다. 부은 얼굴, 불룩한 배, 거친 숨소리가 들렸어요. 이게 37년 열심히 산 사람의 모습인가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었어요. 37년이 헛되지 않으려면 살아야 했죠. 냉동고에 고기를 꺼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봉지에 담았어요. 마지막 작별 인사였죠. 이웃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이거 좀 드세요. 제가 먹기엔 너무 많아서. 어머, 이렇게 좋은 고기를요? 이웃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37년간 팔았던 고기를 이제는 거저 주었어요. 빈 냉동고를 봤습니다. 처음으로 텅 비었어요. 시원했지만 동시에 허전했죠. 마트로 갔습니다. 이번엔 채소 코너로 갔어요. 37년 만에 처음이었죠. 상추, 토마토, 오이를 골랐습니다. 어색했어요. 무게를 재는 것도 서툴렀죠. 이거 어떻게 먹는 거예요?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부끄러웠지만 물어야 했어요. 37년간 채소와는 담을 쌓고 살았으니까요. 집에 와서 샐러드를 만들었습니다. 서툴렀어요. 칼질도 이상했죠. 한 입 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어요. 풀을 씹는 것 같았죠. 하지만 삼켰습니다. 살기 위해서였어요. 37년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죠. 저녁이 되었습니다. 고기가 당겼어요. 금단 증상 같았죠. 참아야 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37년간 새벽 3시에 일어난 것처럼 이것도 견뎌야 했어요. TV를 켰습니다. 건강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어요. 성인병에 대한 내용이었죠. 과도한 육류 섭취는 심혈관 질환의 주범입니다. 화면 속 의사의 말이 귀에 꽂혔습니다. 37년간 남에게 판 고기가 이제는 자신을 죽이려 했어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혜란이었어요. 이혼 후 처음이었죠. 병원 갔다 왔다며. 어떻게 알았어? 애들이 말했어.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한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어요. 37년이 완전히 무의미하지는 않았나 봅니다. 몸 관리 잘해. 혜란의 짧은 인사 후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석주는 한참 동안 전화기를 들고 있었어요.
37년의 정이 저 짧은 말에 담겨 있는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채소 주스를 만들어 마셨어요. 역한 맛이 났지만 삼켰죠. 면도를 했습니다. 2달 만이었어요. 거울 속 얼굴이 조금 사람 같아 보였죠. 옷장을 열었습니다. 깨끗한 옷들이 있었어요. 헤란이 다려놓은 것들이었죠. 양복을 입었습니다. 37년간 작업복만 입다가 오랜만에 입는 양복이었어요. 단추가 안 잠겼죠. 이것도 사야겠네.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새 옷을 사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 들떴어요. 살아야 할 이유가 하나 생긴 것 같았죠. 밖으로 나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어요. 2달간 집에만 있다가 나온 세상이었죠. 공원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운동하고 있었어요. 건강한 모습들이었죠. 벤치에 앉았습니다. 숨이 찼어요. 겨우 몇 걸음 걸었는데도 힘들었죠. 이래서야 어떻게 살아. 한숨이 나왔습니다. 37년간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던 체력은 어디로 갔을까요? 옆에 앉은 노인이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 뵙는 분이네요. 네, 이제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운동하러 오셨어요? 그래야 할 것 같아서요.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노인은 매일 공원에 나온다고 했어요. 수영도 한다고 했죠. 수영이 제일 좋아요. 관절에 무리도 안 가고. 수영이요? 석주는 수영이라곤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물이 무서웠어요. 37년간 피만 봤지 물은 가까이 안 했죠. 구청 수영장이 있어요. 실버 할인도 되고. 노인이 알려준 정보였습니다. 석주는 메모했어요.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았죠. 집에 돌아왔습니다. 컴퓨터를 켰어요. 구청 수영장을 검색했죠. 새벽 수영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오전 5시부터 7시까지였어요. 37년간 새벽 3시에 일어났으니 시간은 맞았죠. 전화로 등록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이었어요. 두려웠지만 기대도 되었죠. 수영복을 사러 갔습니다. 37년 만에 처음 사는 수영복이었어요. 어색했죠. 이거 어떻게 입는 거예요?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부끄러웠지만 몰라서 물어야 했어요. 37년간 작업복만 입었으니까요. 저녁을 먹었습니다. 현미밥에 나물이었어요. 맛은 없었지만 건강했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졌어요. 37년 만에 새로운 시작이었죠.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상쾌했어요. 목적이 있는 아침이었죠. 수영장에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사람이 많았어요. 다들 건강을 위해 나온 사람들이었죠. 탈의실에서 수영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몸이 부끄러웠어요. 불룩한 배가 튀어나왔죠. 샤워를 하고 수영장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물이 무서웠어요. 37년간 따뜻한 피만 봤는데 차가운 물이라니요. 처음이세요? 강사가 물었습니다. 젊은 여자였어요. 상냥한 미소였죠. 네, 처음이에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먼저 물에 적응부터 해볼까요? 물에 들어갔습니다. 차가웠어요. 온몸이 움츠러들었죠. 숨을 내쉬세요. 천천히. 강사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조금씩 물에 적응했어요. 37년 만에 새로운 경험이었죠. 킥판을 잡고 발차기를 했습니다. 서툴렀어요. 물이 사방으로 튀었죠. 힘을 빼세요. 물과 친해져야 해요. 강사의 조언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37년간 힘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힘을 빼야 한다니요. 1시간이 금방 지났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춥고 힘들었죠. 하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뭔가 해냈다는 성취감이었어요. 37년간 일해서 느꼈던 그 느낌이었죠.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옆 사람이 말을 걸었어요. 첫날이신가 봐요? 네, 어떻게 아셨어요? 표정에 다 나와요.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동질감이 느껴졌습니다. 다들 처음이 있었던 거였어요. 37년 전 도축장에 처음 갔을 때처럼요. 집에 돌아왔습니다. 피곤했지만 상쾌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좋은 피곤함이었죠. 아침을 먹었습니다. 채소 샐러드와 달걀이었어요. 맛있게 느껴졌죠. 낮잠을 잤습니다. 달콤한 잠이었어요. 37년간 제대로 못 잤는데 이제야 편히 자는 것 같았죠. 저녁이 되었습니다. TV를 켰어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은퇴 후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노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극복하고 있었어요.
수영이라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물에 뜨는 법을 배웠어요. 작은 성취였지만 기뻤죠. 잘하시네요. 금방 늘겠어요. 강사의 칭찬이 힘이 되었습니다. 37년간 칭찬받을 일이 없었는데 오랜만에 듣는 격려였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25m를 완주했어요. 숨이 차고 힘들었지만 해냈죠. 와, 해냈다. 혼자 환호했습니다. 수영장 사람들이 박수를 쳐줬어요. 37년간 혼자 일했는데 이제는 함께 기뻐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죠. 새벽 수영 모임에 가입했습니다. 새벽 물개라는 이름이었어요. 우스꽝스러웠지만 정겨웠죠. 석준 씨 환영해요. 회장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37년간 차가운 고기만 만졌는데 따뜻한 사람 손이 이렇게 좋은지 몰랐죠. 매일 새벽 5시에 만났습니다. 함께 수영하고 커피를 마셨어요. 대화가 즐거웠죠. 저는 은행 지점장 출신이에요. 전 공무원이었어요. 다들 은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비슷한 처지였어요. 37년씩 일하고 이제는 물속에서 새 삶을 찾는 사람들이었죠. 체중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얼굴도 갸름해졌어요. 거울 속 모습이 조금씩 예전으로 돌아가고 있었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자유형, 배영, 평영을 마스터했어요. 이제는 물이 친구 같았죠. 석준 씨, 마스터즈 대회에 나가볼래요? 회장의 제안이었습니다. 실버 부문 수영 대회였어요. 겁이 났지만 도전하고 싶었죠. 해볼게요. 대답하면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37년간 일만 했는데 이제는 대회에 나간다니요. 새로운 인생이었죠.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2시간씩 수영했어요. 힘들었지만 즐거웠죠. 식단도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단백질은 닭가슴살로, 탄수화물은 현미로 섭취했어요. 37년간 고기 전문가였으니 영양 관리는 쉬웠죠. 대회 날이 왔습니다. 가슴이 떨렸어요. 37년 만에 느끼는 긴장감이었죠. 파이팅! 새벽 물개 회원들이 응원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출발 신호가 울렸습니다. 물속으로 뛰어들었어요. 37년간 피 속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물속을 헤엄쳤죠. 50m 자유형이었습니다. 있는 힘껏 팔을 저었어요. 옆 레인이 보이지 않았죠. 터치패드를 찍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어요. 기록을 확인했죠. 3등이었습니다. 동메달이었어요. 믿기지 않았죠. 축하해요. 회원들이 축하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37년간 가족을 위해 일했지만 상은 처음이었죠. 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무거웠어요. 37년의 무게와는 다른 무게였죠. 사진을 찍었습니다. 환하게 웃었어요. 37년 만에 진짜 웃음이었죠. 집에 돌아왔습니다. 메달을 탁자에 놓고 봤어요. 작은 동메달이었지만 자랑스러웠죠. 전화를 걸었습니다. 큰아들에게였어요. 아빠가 수영대회에서 메달 받았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아들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37년간 못 들었던 톤이었어요. 아버지가 자랑스러운 목소리였죠. 둘째 딸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아빠 멋있어. 사진 보내줘. 딸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37년간 고기 냄새 나는 아빠였는데 이제는 메달리스트 아빠였어요. 저녁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 싶었어요. 37년의 끝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었죠. 어느 날 수영장에서 젊은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폼이 좋으시네요. 비결이 뭐예요? 그냥 꾸준히 하는 거예요. 대답하면서 뿌듯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주는 입장이 되었어요. 37년간 고기 자르는 법만 알았는데 이제는 수영을 가르칠 수 있었죠. 유튜브 해보시는 게 어때요? 젊은이의 제안이었습니다. 수영 비법을 공유하면 좋겠다는 거였어요. 유튜브요? 그게 뭔지도 잘 모르는데.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르신 같은 분들 이야기가 필요해요. 그렇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채널 이름은 진국 정육 이야기였어요. 37년의 정육점 이야기와 새로운 수영 인생을 담기로 했죠. 첫 영상을 찍었습니다. 어색했어요.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게 쑥스러웠죠. 안녕하세요. 37년간 정육점을 운영했던 강석준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고기 이야기를 하니 자연스러워졌어요. 37년의 경험이 쏟아져 나왔죠.
소고기는 마블링도 중요하지만 색깔을 봐야 해요. 선홍색이 좋은 거예요. 전문가다운 설명이었습니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죠. 와, 진짜 전문가시네요. 이런 정보 너무 좋아요. 칭찬 댓글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37년의 경험이 헛되지 않았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었죠. 구독자가 늘기 시작했습니다. 1000명, 10,000명, 10만 명이 되었어요. 믿기지 않았죠. 강석준 선생님, 강의 요청이 왔어요. 젊은이가 전했습니다. 정육점 창업 준비생들이 조언을 듣고 싶다는 거였어요. 첫 강의를 갔습니다. 떨렸어요. 37년간 칼만 잡았는데 이제는 마이크를 잡았죠. 정육점은 신뢰가 생명입니다. 좋은 고기를 정직하게 파는 게 비결이에요. 경험에서 나온 조언이었습니다.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37년의 노하우가 빛을 발했죠. 강의가 끝나고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뿌듯했어요. 37년이 이렇게 가치 있는 거였구나 싶었죠. 전국에서 강의 요청이 왔습니다. 바빠졌어요. 37년간 새벽 3시에 일어났듯이 이제는 강의와 유튜브로 바빴죠. 수입도 생겼습니다. 유튜브 수익과 강의료였어요. 많지는 않았지만 충분했죠. 이게 제2의 인생이구나.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은퇴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혜란의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3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주름이 깊어졌고 어깨가 처져 있었죠. 들어가도 돼? 목소리도 힘이 없었습니다. 37년을 함께 산 석주는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뭔가 큰일이 있었다는 걸요. 들어와. 석준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혜란이 거실로 들어왔어요. 3년 만에 돌아온 집이었죠. 차라도 한잔 할까? 고마워. 혜란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37년간 본 적 없는 모습이었죠. 차를 내왔습니다. 혜란이 한 모금 마셨어요. 눈에서 눈물이 흘렀죠. 무슨 일이야? 석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혜란이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어요. 다 잃었어. 뭘? 돈, 재산, 다 날렸어.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석준은 할 말을 잃었어요. 6억이나 되는 돈을 어떻게 다 잃었다는 거죠. 은행에서 상품을 추천했어. 안정적인 고수익 상품이라고 했지. 혜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후회가 섞여 있었어요. 피비가 그랬어. 절대 손실 안 난다고. 원금은 보장된다고. 그래서 다 거짓말이었어. 해외 파생 상품이었던 거야. 주가가 폭락하면서 70%가 날아갔어. 석주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5억 중 3억 5천이 사라졌다는 얘기였어요. 37년간 모은 돈이 한순간에 증발한 거죠. 나머지 돈은 생활비로 썼어. 혼자 사는 게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더라. 혜란의 대답이 씁쓸했습니다. 37년간 석준이 벌어다 준 돈으로 살았는데 혼자가 되니 돈의 가치를 알게 된 거였어요. 지금은 자식들한테 용돈 받아. 한 달에 50만 원. 혜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을 거예요. 37년간 살림을 꾸렸던 사람이 이제는 자식 용돈으로 사니까요. 그것도 부족해서. 혜란이 말을 이었습니다. 석주는 다음 말이 무엇일지 짐작했어요. 건물 청소 일을 시작했어. 청소를 새벽 4시부터 8시까지. 하루 12만 원. 석준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62살의 혜란이 새벽에 건물을 청소한다니요. 37년간 집안을 돌봤던 손으로 이제는 남의 건물을 닦는다니요. 왜 진작 말 안 했어? 자존심이 있지. 혜란의 대답이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곧 한숨을 쉬었어요. 근데 이제는 자존심도 사치야. 먹고 살아야 하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37년의 세월이 두 사람 사이에 놓여 있었어요. 쉽게 좁혀질 거리가 아니었죠. 당신은 잘 지내는 것 같네. 혜란이 둘러봤습니다. 집이 깨끗했어요. 석준도 건강해 보였죠. 유튜브 한다며? 애들이 자랑하더라. 그냥 조금. 수영도 잘한다고 들었어. 혜란의 목소리에 부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자신은 추락했는데 석준은 날아오른 것 같았으니까요. 당신도 할 수 있어. 이 나이에 뭘. 혜란이 자조적으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석준은 진심이었어요. 자신도 해냈으니까요. 돈 버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어. 혜란이 불쑥 말했습니다. 석준을 바라봤어요. 37년간 당신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제야 알겠어. 뜻밖의 고백이었습니다. 석주는 놀랐어요. 37년 만에 처음 듣는 인정이었죠. 새벽에 일어나서 청소하면서 생각했어. 당신은 37년을 이렇게 살았구나. 혜란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후회의 눈물이었어요. 미안해. 너무 원망만 했어. 나도 미안해. 당신 혼자 두고 일만 했으니까.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37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을 나누는 순간이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석준이 물었습니다. 혜란이 한숨을 쉬었어요. 모르겠어. 하루하루 버티는 거지. 여기로 돌아와. 석준의 제안에 혜란이 놀랐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진심이야? 응. 이제는 서로를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살아보자. 혜란이 망설였습니다. 자존심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하지만 현실이 너무 힘들었죠. 정말 괜찮겠어? 37년을 함께 살았는데 남은 몇 년 못 살겠어? 석준이 웃었습니다. 따뜻한 웃음이었어요. 37년간 보지 못했던 웃음이었죠. 혜란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다시 기댈 곳이 생긴 거였죠.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울지 마.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야. 석준이 혜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37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 어린 포옹이었어요. 다음 날 혜란이 짐을 들고 왔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3년간 혼자 살면서 가진 게 별로 없었죠. 방은 예전 그대로 써. 따로 자자. 혜란이 말했습니다. 석준은 이해했어요. 시간이 필요했죠. 아침을 함께 먹었습니다. 3년 만에 함께하는 식사였어요. 어색했지만 따뜻했죠. 오늘 수영장 갈 거야? 응. 나도 가도 돼? 혜란의 조심스러운 물음이었습니다. 석준은 기뻤어요. 함께하고 싶다는 신호였으니까요. 물론이지. 수영복 있어? 사야지. 두 사람이 함께 수영복을 사러 갔습니다. 37년 만에 처음으로 함께 쇼핑하는 거였어요. 이거 어때? 좋아. 평범한 대화였지만 특별했습니다. 37년간 나누지 못했던 일상이었으니까요. 수영장에 갔습니다. 혜란은 물이 무서웠어요. 석준이 처음 그랬던 것처럼요. 천천히 해. 나도 처음엔 무서웠어. 석준이 격려했습니다. 혜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믿음직스러운 남편이 옆에 있으니 용기가 났죠. 물에 들어갔습니다. 차가웠어요. 하지만 상쾌했죠. 숨을 내쉬어. 천천히. 석준이 가르쳐줬습니다. 37년간 받지 못했던 관심이었어요. 혜란은 행복했죠. 1시간이 지났습니다. 혜란이 웃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죠. 재밌어. 그렇지. 계속하면 더 재밌어질 거야. 두 사람이 나란히 탈의실로 갔습니다. 37년 만에 처음으로 함께하는 취미 생활이었어요. 집에 돌아왔습니다. 혜란이 요리를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하는 요리였죠. 뭐 만드는 거야? 된장찌개. 당신이 좋아하잖아. 석준은 놀랐습니다. 혜란이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기억하고 있었어요. 37년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죠. 저녁을 먹으며 대화했습니다. 유튜브 얘기, 수영 얘기, 강의 얘기를 나눴어요. 혜란도 자신의 3년을 이야기했죠. 외로웠어. 너무 외로웠어. 혜란의 고백이었습니다. 석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신도 그랬으니까요. 이제는 안 외로울 거야. 함께 있으니까. 응. 이번엔 정말 함께 살자. 두 사람이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어요. 하지만 따뜻했죠. 밤이 되었습니다. 각자 방으로 갔어요. 하지만 마음은 함께였죠. 석준은 생각했습니다. 37년의 결혼 생활이 이제야 시작되는 것 같다고요. 진짜 부부가 되는 거라고요. 혜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37년간 남편이 있었지만 혼자였는데 이제야 진짜 남편을 얻은 것 같다고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수영장으로 갔어요. 손을 잡고 걸었죠. 새벽 물개 회원들한테 소개할게. 부끄러워. 뭐가? 우리 와이프라고 자랑할 거야. 석준의 말에 혜란이 웃었습니다. 37년 만에 듣는 와이프라는 말이었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죠. 수영장에 도착했습니다. 회원들이 반갑게 맞았어요. 와, 사모님이시구나. 예쁘시네요. 칭찬에 혜란이 얼굴을 붉혔습니다. 37년 만에 받는 관심이었어요. 나쁘지 않았죠. 함께 수영했습니다.
헤라는 아직 서툴렀어요. 하지만 석준이 옆에서 도와줬죠.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힘내. 격려가 힘이 되었습니다. 헤라는 열심히 했어요. 37년간 혼자 살림한 것처럼 이번에도 해낼 수 있을 거라 믿었죠. 수영이 끝나고 커피를 마셨습니다. 회원들과 대화를 나눴어요. 헤란도 조금씩 마음을 열었죠. 저도 이제 막 시작했어요. 같이 열심히 해요. 동료가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37년간 혼자였는데 이제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집에 돌아왔습니다. 석준이 유튜브 촬영 준비를 했어요. 도와줄까? 헤란이 물었습니다. 석준은 기뻤어요.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 느껴졌으니까요. 카메라 좀 잡아줄래? 알았어. 헤란이 카메라를 잡았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스러웠어요. 37년간 남편을 내조한 것처럼 이제는 유튜브를 도왔죠. 안녕하세요. 진국 정육 강석준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분을 소개하려고 해요. 석준이 헤란을 카메라 앞으로 불렀습니다. 헤란이 쑥스러워했어요. 제 아내입니다. 37년을 함께했고 이제 다시 함께하게 되었어요.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사람들이 축하했어요. 감동적이라는 반응이 많았죠. 부럽습니다. 진짜 사랑이네요. 두 사람이 댓글을 읽으며 웃었습니다. 37년 만에 함께 웃는 거였어요. 행복했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헤란의 수영 실력이 늘고 있었어요. 이제는 25m를 완주할 수 있었죠. 당신 재능 있어. 석준이 칭찬했습니다. 헤란이 뿌듯해했어요. 37년간 집안일만 했는데 이제는 새로운 재능을 발견한 거였죠. 유튜브 촬영도 함께 했습니다. 헤란이 카메라를 잡고 석준이 설명했어요. 호흡이 잘 맞았죠. 오늘은 갈비 고르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석준이 전문가답게 설명했습니다. 헤란이 질문을 던졌어요. 색깔이 왜 중요한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신선한 갈비는 선홍색을 띄어야 해요. 자연스러운 대화였습니다. 시청자들이 좋아했어요. 부부의 케미가 좋다는 댓글이 많았죠. 구독자가 40만을 넘었습니다. 수익도 늘었어요. 이제는 안정적인 수입이 되었죠. 이 돈으로 뭐 할까? 석준이 물었습니다. 헤란이 생각했어요. 저축하자. 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현실적인 대답이었습니다. 3년간의 고생이 헤란을 신중하게 만들었어요. 석준도 동의했죠. 강의 요청이 계속 왔습니다. 이번엔 부부 강의를 요청했어요.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사는 법에 대해서요. 나는 못해. 무슨 말을 하겠어. 헤란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석준이 설득했어요. 당신 이야기를 하면 돼. 실패하고 다시 일어선 이야기.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 큰 도움이 될 거야.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많으니까. 헤란이 고민했습니다. 자신의 실패를 공개하는 게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의미가 있을 것 같았죠. 첫 부부 강의를 갔습니다. 청중이 가득했어요. 대부분 은퇴한 부부들이었죠. 안녕하세요. 저희는 37년을 함께했다가 이혼하고 3년 후 다시 만난 부부입니다. 석준이 시작했습니다. 청중들이 놀랐어요. 이런 사연은 처음이었으니까요. 헤란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저는 이혼 후 재산을 다 잃었어요. 투자 실패로요.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청중들이 숨죽여 들었어요. 자신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새벽에 건물 청소를 했어요. 그때 깨달았죠. 남편이 37년간 얼마나 고생했는지. 헤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어요. 후회했어요. 너무 늦게 깨달았다고.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더라고요.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감이 가는 이야기였어요. 자신들의 이야기 같았으니까요. 석준이 이어받았습니다. 저도 은퇴 후 무너졌어요. 폭식으로 20kg가 쪘죠.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수영을 시작했고 유튜브를 했죠. 그리고 아내를 다시 만났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에 애정이 담겨 있었어요. 37년 만에 찾은 진짜 사랑이었죠. 실패해도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요. 헤란이 마무리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감동의 박수였죠. 강의가 끝나고 많은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용기를 얻었어요. 저희도 다시 시작해보려고요. 뿌듯했습니다. 자신들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었어요.
37년의 실패가 의미 있는 경험이 된 거였죠.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혜란이 말했어요. 고마워. 이런 기회를 줘서. 뭘? 당신이 잘했어. 아니야. 당신이 없었으면 난 아직도 건물 청소하고 있을 거야. 석준이 혜란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37년 만에 느끼는 진짜 온기였죠. 저녁을 먹으며 와인을 마셨습니다. 특별한 날이었으니까요. 37년 만에 처음으로 함께 성취한 일이었어요. 건배. 뭘 위해서?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잔이 부딪혔습니다. 맑은 소리가 났어요. 37년의 불협화음이 이제야 화음이 된 것 같았죠. TV를 함께 봤습니다. 예전처럼 각자가 아니라 함께였어요. 같은 프로그램을 보고 웃었죠. 재밌네. 그러게. 평범한 대화였지만 행복했습니다. 37년간 나누지 못했던 일상이었으니까요. 밤이 되었습니다. 혜란이 석준의 방으로 왔어요. 오늘 고마웠어. 갑자기. 그냥. 37년간 못했던 말이야. 혜란이 석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어요. 하지만 서로에게는 가장 따뜻한 손이었죠. 나도 고마워. 돌아와줘서. 이제는 어디 안 가. 나도. 두 사람이 포옹했습니다. 37년 만에 진심 어린 포옹이었어요. 눈물이 났죠. 다음 날부터 더욱 활발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부부 유튜브로 전환했어요. 진국 부부 이야기로 채널명을 바꿨죠. 콘텐츠도 다양해졌습니다. 요리, 수영, 일상, 인생 조언까지요. 시청자들이 좋아했어요. 두 분 보면 힘이 나요. 저희 부모님께 보여드려야겠어요. 댓글들이 격려가 되었습니다. 37년의 경험이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있었어요. 수영 실력도 일취월장했습니다. 혜란도 이제는 3가지 영법을 할 수 있었어요. 부부가 함께 마스터즈 대회에 나가기로 했죠. 떨려. 혜란이 긴장했습니다. 첫 대회였으니까요. 석준이 격려했어요. 잘할 거야. 연습 많이 했잖아. 당신이 옆에 있으니 든든해. 대회 당일이 왔습니다. 부부가 나란히 출전했어요.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석준은 은메달, 혜란은 동메달을 받았습니다. 함께 시상대에 올랐어요. 37년 만에 처음으로 함께 이룬 성과였죠. 축하해. 당신도. 메달을 들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환하게 웃는 두 사람이었어요. 37년 만에 진짜 행복이었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수영장에 가는 길이었어요. 행복해? 석준이 물었습니다. 혜란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37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행복해. 나도.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서로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손이었어요. 수영장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물개 회원들이 반갑게 맞았어요. 오늘도 부부가 함께네요. 금슬이 좋으시네요. 칭찬에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37년 만에 듣는 금슬 좋다는 말이었어요. 이제야 진짜 부부가 된 것 같았죠. 함께 물에 들어갔습니다. 나란히 헤엄쳤어요. 37년간 따로 걸었던 길을 이제는 함께 가고 있었죠. 평생 함께하자. 석준이 물속에서 말했습니다. 혜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지. 이제는 진짜로. 두 사람이 계속 헤엄쳤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 헤엄칠 거예요. 37년의 가짜가 아닌 진짜 동반자로서요.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침을 함께 준비했어요. 석준이 달걀을 굽고 혜란이 된장찌개를 끓였죠. 맛있어. 당신이 구운 달걀이 더 맛있어. 서로를 칭찬했습니다. 37년간 하지 못했던 일이었어요. 이제야 배우고 있었죠.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실시간으로 시청자들과 소통했어요. 두 분의 비결이 뭔가요? 시청자의 질문이었습니다. 석준과 혜란이 서로를 봤어요. 그리고 동시에 대답했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는 거고요. 많은 하트가 올라왔습니다. 시청자들이 감동했어요. 37년의 지혜가 담긴 대답이었으니까요. 방송이 끝났습니다. 두 사람이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피곤해? 조금. 하지만 즐거워. 나도. TV를 켰습니다. 둘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어요. 함께 보며 웃었죠. 저녁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외식을 하기로 했어요. 37년 만에 제대로 된 데이트였죠. 뭐 먹고 싶어? 당신이 좋아하는 거. 아니야, 오늘은 당신이 고르는 날이야.
양보하고 배려했습니다. 37년간 못했던 일이었어요. 이제야 배우고 있었죠.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셨습니다. 촛불이 켜진 테이블이었어요. 로맨틱했죠. 37년 전 우리 첫 데이트 기억나? 혜란이 물었습니다. 석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춘천 닭갈비 먹었지. 맞아. 당신이 쑥스러워하던 모습이 귀여웠어. 추억을 나눴습니다. 37년의 세월이 이제야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힘들었지만 함께였으니까요. 집에 돌아왔습니다. 혜란이 석준에게 말했어요. 오늘부터 같은 방 쓰자. 정말? 응. 37년을 따로 잤으니 이제는 함께 자고 싶어. 석준이 혜란을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37년 만에 찾은 진짜 온기였죠. 그날 밤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37년의 서운함, 그리움, 사랑을요. 이제야 진짜 부부가 되는 밤이었어요. 사랑해. 나도 사랑해. 37년 만에 처음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늦었지만 진심이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죠.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일어났어요. 37년 만에 처음이었죠. 잘 잤어? 응. 37년 만에 제일 잘 잤어.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아름다웠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이었으니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밝았어요.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었죠. 오늘도 수영 가자. 그래. 평생 함께 가자. 손을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37년의 끝이 새로운 시작이 되었어요. 진짜 인생이 이제 시작되는 거였죠. 거리를 걸으며 석준이 말했습니다. 당신의 두 번째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혜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도. 우리 둘 다. 두 사람이 계속 걸었습니다. 37년의 무게는 내려놓고 가벼운 발걸음으로요. 앞으로 펼쳐질 날들이 기다려졌어요. 이것이 강석준과 민혜란의 이야기입니다. 37년을 함께했다가 헤어지고 다시 만나 진짜 사랑을 찾은 부부의 이야기요.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누구나 두 번째 기회는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요. 석준과 혜란처럼 말입니다.